제가 영어 설명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법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이런 말들이죠. 저는 거의 대부분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불가피하게 어떤 경우에는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이 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쓰고 있지만은 혹시나 영어에서 말하는 그런 문법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아주 간단한 문법 용어만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문법에서 명사는요, 우리 한국말하고 같습니다. 명자는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명.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은 다 명사입니다. 기차, 자동차, 공기, 하늘, 사람, 모든 것이 다 명사죠. 동사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과 거의 같은데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동사는 동자가 움직일 동자죠. 그래서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긴 한데요. 쉽게 우리나라 말로 이게 해석했을 때 다로 끝나면은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예를 들어서 run, 달린, 다. use, 사용한, 다. respect, 존경한, 다. 이게 다로 끝나면 다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 같은 경우도 이 다죠. 이것도 동사죠. must 같은 경우는 해야 한 다죠. 이거 동사입니다. 다로 끝나면 다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용사하고 부사는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에서의 형용사는 좀 우리나라 문법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문법에서 한국어 문법에서 형용사는 말 그대로 뭔가를 형용하는,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맛있다 이런 말도 이제 영어는 우리나라 말은 이제 형용사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게 원형이 이게 기본형이 다입니다. 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니은이나 으로 끝나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영어로 beautiful이죠. beautiful. 니은으로 끝나죠? 형용사입니다. 도덕의, 도덕적인, moral이죠. moral. 으나 니은으로 끝나죠?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의 형용사와 영어 문법의 형용사는 좀 다릅니다. 영어 문법의 형용사는 니은이나 으로 끝나는 말이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문법에서 부사는요, 이제 간단하게 뭐뭐하게, 뭐뭐히 그런 의미인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부사란 동사를 도와주는 말을 보통 부사라고 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영어 문법에서 부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형용사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접속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제 문법 설명할 때 이런 단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쓰지 않지만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한번 이제 올려봤습니다. 전치사 할 때 전자는요, 앞전자입니다. 치자는 둘치입니다. 한자죠, 전부 다.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현대 문명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서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다면 뭔가 좀 자주적으로 좀 우리나라 말다운 말을 썼을 텐데 중간에 일본이 껴다 보니까는 이게 일본식 다운 일본어 같은 그런 말이 우리나라 말에 정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요, 어떤 말 앞에 쓰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집이 있습니다. 집 안에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집 안에가 in입니다. 그러면 in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뭐 안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단어를 전치사,
어떤 단어의 앞에 쓰는 단어, 이렇게 해서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befo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fore라는 단어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시간 전에죠. 어떤 시간 전에, 뭐 전에죠. 이런 말도 어떤 말 앞에 쓰는 말이므로 전치사라고 합니다. 영어는 시간과 또 장소를 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 앞에라고 할 때도 before를 쓰거든요. 그때는 이제 앞에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어 앞에 쓰는 말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는 뭐 많죠. 보통 길이가 짧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위해서, 어디에서 이런 말이 다 전치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속사와 전치사를 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지만 거의 가지고 아마 안 쓸 겁니다. 아마 제가 앞으로 설명할 때에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영어 공부하시다가 영어 문법책 보시다가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어려워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접속사와 전치사는 같습니다. 같은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뜻은 같은데 좀 쓰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는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옵니다. 포인트는 동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전치사는 그렇지 않죠. 집이 나오죠. 시간이 나오죠. 장소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명사가 나옵니다. 딱 한 단어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접속사는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before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before는 전치사죠. 뭐뭐 앞에 뭐뭐 전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Before I go. 나는 간다죠. 내가 가기 전에. 자, 영어는 동사가 나오면요. 반드시 동사까지 가서 해석을 합니다. 내가 내 전에, 내 앞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어는 무조건 동사가 나오면은 내가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동사죠? 간다니까. 이렇게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면은 뜻은 뭐뭐 전에이지만은 문법적으로는 전치사를 하지 않고 접속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뜻이라 할지라도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면은 접속사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장을 나눌 때의 이제 문법 용어입니다. 이제 단어의 품사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사, 뭐 동사 이런 말들요. 근데 이제 주어나 목적어는 문장 내에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명사입니다. 둘 다 명사인데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뜻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뜻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주어하고 목적어는요. 뭐의 차이가 있냐면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그래서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동사 앞에 있는 것은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가하는 주어가 되고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그 행위를 받는 또는 뭐 입혀지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는 뭐 그런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구분이 별로 어렵진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의 차이가 동사가 우리나라 말은 제일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을이라든지 또는 에게 이런 말이 붙으면은 목적어고 주어는 은는이가죠. 은는이가 이런 말이 붙으면은 이제 주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런 말들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 자체가 발달되지 않았고 대신에 동사를 중심으로 앞뒤로 앞에 있으면 주어고 뒤에 있으면 목적어고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어 문법에서 또 영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